자, 이제 32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32번. 다음은 삼국의 주요 대회 교역 물품을 표시한 지도이다.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2번.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 내용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 지도는 사실 여러분 책에 나오는 지도지만 아무도 열심히 보지 않은 지도. 그쵸? 본 기억이 없지? 그래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자, 기억을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평양에서 지금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중국으로 수출한 물건들이겠죠. 고구려에서 중국으로, 당나라로 수출한 물품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금, 은, 모피류를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지금 니은은 어디로 가고 있는? 요건 지금 당에서 평양이나 웅진 사비로 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당에서 들어온 수입품?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비단, 서적, 도자기 뭐 이런 거예요. 비단, 서적, 도자기.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사비에서 중국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백제 수출품이 되겠죠? 인삼. 그 다음에 직물류. 인삼이나 직물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성에서 일본으로 가고 있는 수출품이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그래서 신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수출품은 곡물, 비단 이런 거예요. 곡물, 비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도자기, 비단, 서적은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이고 그러니까 니은이 되겠죠.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어야 되고 인삼, 직물류는 백제가 중국에 수출한 거니까 디귿. 니은이 아니라 디귿. 자, 그 다음에 금, 은, 모피류는 고구려가 중국에 수출한 물품. 그래서 기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시험을 대비하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왔던 시험이니까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지도에서 나오는 수입품과 수출품을 한 번 더 눈여겨봐두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수입품, 수출품.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대충 했잖아요. 대충.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사오는 건 뭐고 고려시대만 조금 자세하게 봤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삼국시대랑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랑 이렇게 조금 더 지도에 나와 있는 이런 왔다 갔다 작물들 있죠. 수입 수출품들 이런 것들을 좀 봐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대비하실 때는 32번에 이 지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수입 수출품도 한번 눈여겨봐줘.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눈여겨 한번 봐둬보자 이런 뜻이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33번 갑시다. 자, 통일신라 시대에 작성된 신라 촌락 문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신라 촌락 문서, 민정문서죠, 민정문서. 자, 민정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1번, 관리에게 지급된 관모전답도 조사 대상에 해당하였다. 자, 관리에게 지급된 관모전답. 자, 봅시다. 1번에 관리에게 지급된 토지는 내시령답. 자, 그 다음에 관청에 지급된 토지가 관모답.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민정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급 대상이 다르죠. 관리한테 지급한 토지는 내시령답. 그 다음에 관청에 지급한 토지는 여러분 시험에는 관모전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관모답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지급 대상이 다르다. 1번이 틀린 설명.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가호는 공연과 계연으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우리는 그냥 수업 시간에는 호 이렇게 정리했지만 실제로 이 사료에 민정문서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공연, 계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파악해서 쉽게 말하면 기록된 호를 이제 공연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 계연이라고 하는 건 계산된 호 이런 뜻이거든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걸 꼭 굳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처럼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 공연, 계연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호라고 얘기하는 거를 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호를 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확히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된 기록은 다른 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은 하기는 해요. 이거는 추측이지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도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요런 표현이 있다. 연이라고 하는 공연이나 개연 같이 호를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연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연이라는 게 연기를 말해. 그러면은 집집마다 굴뚝이 있고 연기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는 단위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거는 그냥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호를 연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민정문서에는 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공연 또는 개연, 기록된 호 또는 계산된 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소와 말의 개체수는 물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들의 수량도 기록했다. 소나 말은 당연히 가축이니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유실수, 그쵸? 나무를 유실수라고 하죠. 특히 이제 뭐 열매가 나는 나무잖아요. 사실 유실수가.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유실수도 수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두었다가 3년마다 촌 단위로 다시 작성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촌은 자연촌일까요? 행정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촌이라고 하는 건 즉 촌마다 하나씩 작성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행정촌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촌 몇 개를 묶어서 행정촌으로 한 명의 촌주가 관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촌주는 자연촌 한 3, 4개를 같이 관리하는. 그래서 요 민정문서에는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건 촌주 한 명이 4개의 자연촌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촌은 행정촌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넘겨봅시다. 자, 34번. 자, 기역과 니을의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기역. 기역은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통하여 조언을 하였다. 자, 기역은 누구일까요? 설총.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지었죠. 설총은 육두품. 자,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은 육두품이고 설총이 활동했던 시기는 신문왕 때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최치원도 육두품. 그래서 둘 다 육두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육두품 같은 경우는 신라 중대에는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고 신라 하대는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죠. 자, 그러면 지문에서 육두품을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다. 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누구? 일단 성골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건 진골. 그래서 성골은 진덕여왕 때까지, 진골은 무열왕부터 이렇게 되죠. 자, 2번 자색의 공복을 착용하였다. 자색 공복은 골품제 중에서 1부터 5관 등까지예요. 자, 그러면 1부터 5관 등까지를 독점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진골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색 공복은 진골만 입을 수 있어요. 1에서 5관 등까지만 자색 공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 2번도 진골이고요. 3번 중앙관부의 최고 책임을 독점했다. 자, 최고 책임을 독점한 건 누구? 진골. 자, 진골이 독점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써봅시다. 일단 집사부 시중은 장관 독점하고 자, 그 다음에 영은 관청의 장관을 얘기해요. 중앙관청의 장관.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제가 썼지만 무슨 령.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장관까지 독점하게 되죠. 지방장관은 자, 도독. 구주의 장관은 도독. 그 다음에 오소경의 장관은 사신. 소경의 장관은 사신이에요. 그래서 중앙관청의 장관, 그 다음에 지방관청의 장관 전부 다 진골만 독점하죠.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 중앙관청의 장관인 영, 그 다음에 지방관청의 장관인 이렇게 도독과 사신을 모두 독점하는 건 누구냐? 진골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관득승진에서 중의제의 적용을 받았다. 자, 중의제라고 하는 건 육두품 이하의 관리들이
자, 아무래도 관등 승진에 불만이 있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특진 제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중2대에 해당하는 건 사중 아찬, 그 다음에 구중 대남아, 그 다음에 칠중 남아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아찬, 그 다음에 대하찬, 남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두품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육두품에 해당하는 게 뭐냐?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성골이나 진골, 특히 2, 3번은 진골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육두품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34번에 4번. 자, 35번. 다음 자료는 어느 인물의 가상회고이다. 이 인물이 보아스 사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나는 13세 때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어. 당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중 황소의 난이 일어났어. 그때 황소를 격퇴하자는 글을 써서 꽤 유명해졌지. 이후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와 개혁안 10여조를 건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지. 이에 절망하고 속세를 떠나 은둔 생활을 했어. 자, 이거 누구에 관한 설명이에요? 딱 봐도 알겠네. 누구예요? 최치원. 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 한번 얼마나 천재인지 한번 저랑은 대화도 안 되겠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최치원이 좀 어떤 인물일까? 자, 그래서 최치원. 자, 그러면은 이 인물이 보아스 사의 모습? 그러면 이 왕은 일단 이 왕이란다. 이 사람은 일단 신라 하대 진성 여왕 때쯤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홍경래를 중심으로 일하는 농민봉기.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니, 홍경래가 웬 말이야. 시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자, 홍경래 나는 조선 후기 1811년 순조 때.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홍경래의 난에서는 여러분이 지역을 떠올리시면 돼요. 청천강 이북 지역. 네, 그걸 한번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원인은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그것도 하나 있죠. 삼정의 물론 뭐 당연히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병난도에서 비단을 파는 중국 상인. 자, 병난도에서 비단을 파는 중국 상인. 병난도는 고려 시대의 국제무역항.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 고려 시대의 국제무역항. 자, 그러면은 기억과 니은 아니고 뭐 답은 4번이겠지. 뭐 그쵸? 뭐 지문 4개 중에 2개 아니면 뭐 나머지 2개겠죠. 뭐. 디귿. 자, 산둥반도의 신라원에 도착한 신라 사신. 자, 디귿 보시면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 자,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라인들의 마을 신라방, 신라방, 신라촌, 그 다음에 신라인들의 관청, 신라소, 그 다음에 신라인들의 여관, 신라관, 그 다음에 신라인들의 절, 신라원 이런 게 있었다. 거기 보시면 신라원이 있죠. 원은 절, 그 다음에 관은 여관, 소는 관청, 사무소, 그 다음에 방은 마을. 이렇게 구별도 좀 하셔야 되겠죠? 방, 소, 관, 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신라원 중에 되게 유명한 법화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어쨌든 디귿은 신라하대. 맞는 설명. 자, 그다음에 리을 빈곤과 합격을 위해 당에서 공부하는 신라 유학생. 자, 이렇게 빈곤과라고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많이 합격을 했다. 당연히 신라죠, 뭐 이건.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4번 찾으시면 되죠. 36번. 자,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 이게 역대급 어려운 문제였지 않나요? 이거 보고 다 뭐요? 막 이런. 뭐요? 이거는 사실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사료는 없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 하나만 제가 이제 체크를 설명을 할 거고, 나머지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대견헌 기고려 왕서를 왜 알아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할 거는 육두품에 관해서 몇 명, 육두품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 몇 명 체크, 그리고 이제 최치원 한 명 또 체크, 이렇게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가, 낭해화상, 백월, 보강탑, 비문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이거를 원래 그냥 낭해화상 비라고 그래요. 낭해화상 비.
성주사 낭해 화상비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최치원의 비명 중에서 사산비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산비문, 사산비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최치원이 말 그대로 4개의 산에 절에 비석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산에 4개의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석에는 이 사람이 이제 유학자잖아요. 사실 최치원이 중국 갔다 왔으니까 이 사람이 공부한 유교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불교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도교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 사람이 워낙 이 3개의 종교에 다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담은 이런 뭐 스님에 관한 얘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치원의 사산비명이라고 하는 사산비문이라고 해도 되고 사산비명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 4가지는 한번 적어볼게요. 이 4가지를 7급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왜냐면 7급은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9급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막 요 사산비명이 뭐냐 골라라. 근데 점점점 여러분 시험이 디테일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좀 어려워지려면 당연히 앞으로는 사산비명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어볼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어볼 듯. 낼 게 없으면 이런 거 내겠죠 뭐. 그래서 사산비명도 이젠 피해갈 수 없다 여러분. 외워야 한다. 이제 니들이 피해갈 수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 사산비명도 여러분이 한번 책에 나와요. 최치원에 이제 보면은 최치원 그 책의 사료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성주사 낭해화상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써볼게요. 성주사 낭해화상비. 낭해화상 들어가면 성주사 낭해화상비. 그 다음에 숭복사비. 초월산의 숭복사비. 자, 그 다음에 쌍계사 진감선사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쌍계사 진감선사비. 자, 그 다음에 봉암사 지증대사비. 그래서 나온 김에 우리는 여기서 체크 한번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정 안 되면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이렇게만 외워도 되죠 뭐. 정 안 되면. 너무 길어. 나 못 외우겠어. 그러면 뭐 잘 여러분이 잘 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쭉 보고 이런 거 나오면 최치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럼 최치원은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진성여왕 때 시무십조 올려가지고 뭐 은둔생활하고 뭐 다 알고 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에 다 능통하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째 대기원, 대견원, 기고려, 왕서. 자, 여기는 최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최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견훤의 책사예요. 그래서 견훤이 왕건에게 보내는 글을 대신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견훤의 책사. 책사는 뭐 신학 그런 건데 특히 책사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제갈공명처럼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략 같은 거 막 계략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견훤 밑에 있었고 견훤을 대신해서 지금 고려 왕서를 보낸 거잖아요. 고려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낭원대사 진탑비명 이런 거 썼죠. 낭원대사 진탑비명. 자, 요 디귿 같은 경우는 최언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왕건의 책사. 그래서 여러분이 고려시대에 최언위의 이름이 나왔어요. 고려시대 우리가 배울 때. 최언위는 고려 초기의 신하다. 육두품 출신이다. 그래서 최언위, 그 다음에 최승로. 이 사람들이 고려 초기의 학자들로 우리가 유교 공부할 때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왕건의 책사. 고려 왕건의 책사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출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육두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치원은 그냥 신라하대고 그 다음에 최승우는 견훤이니까 후백제 사람이겠죠. 후백제로 나중에 갔겠죠. 그 다음에 최언위는 어느 나라로 간 거예요? 고려로 갔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라 이름까지 한번 써봤어요. 이제 뒤에 이거와 관련된 지문이 있으니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했다. 자, 골품제를 비판한 건 맞지만 호족 억압을 주장했어, 이 사람이. 아니요. 견훤도 호족이고요. 왕건도 호족이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한테 간 거예요? 호족한테 간 거죠. 호족과 결탁한 거지. 호족을 탄압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에서 공부했다. 태학은 고구려 학교. 요게 아니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 왕조에서도 벼슬 하였다. 자, 고려에서 벼슬 했어요. 셋 다?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 최치원 은둔생활 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최승우는 견훤이니까 후백제에 있으니까 빼고. 그럼 이 중에 고려에서 근무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최연위밖에 없죠. 최연위. 자, 그래서 최연위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에서 벼슬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나라 유학에서 빈곤과에 급제했다.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육두품 출신이고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고 당나라 유학 갔다 왔고 빈곤과 합격했고 그런데 안 받아주니까 각각 자기 갈 길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제일 줄을 잘 섰네. 그쵸? 최연희가 제일 줄을 잘 섰어. 성공한 나라 아니야, 여기 왕건. 잘 갔네, 잘 갔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들 이름 정도는 알아둡시다. 최승우는 견훤한테 갔다는 거. 책에도 나와요, 이게. 그리고 최연희는 왕건한테 가서 고려 초기. 그다음 최치원은 우리는 잘 아니까. 그리고 최치원의 이 사산비문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만 봅시다. 요 지문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막 이런 것들 몰라도 되고. 인물만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육두품이다. 자, 정답은 4번, 37번으로 갑시다. 자, 아래 사상을 주장한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37번 이제 문화 파트로 들어갔어요. 자,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많음 안에 하나가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많음이 곧 하나로다. 자, 한 작은 티끌 속에 시방세계를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 속에 또한 이와 같도다. 자, 요거는 의상. 일직다 다지길이죠, 뭐. 그쵸? 그래서 뭐 의상의 화음종이면서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융합, 뭐 융합 뭐 이런 걸 내세우는. 자, 그러면 요 사상을 주장한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상이죠, 의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직다 다지기라고 하는 건 뭐 서로가 원인이 되어 하나로 합해지고 그 다음에 백성과 왕에게 비유하면 모든 백성은 왕에게 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육두품 출신으로 일체 유심조를 깨닫고 당으로의 유학을 포기했다. 자, 누구예요? 당연히 원효. 이 일체 유심조가 그거죠. 모든 게 마음먹기 따라 달라져 라고 하는 불교 용어다. 이거를 깨달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화엄일승 법계도를 서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립했다. 자, 2번이 의상. 의상의 화엄종. 그리고 의상이 화엄종을 쉽게 설명한 책이 화엄일승 법계도. 실천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중시했다. 이거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중시한 건 선종. 예, 선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종불교. 자, 그 다음에 당의 삼장법사 현장에게 유식학을 배웠다. 유식불교 나오면 누구? 원칙. 원칙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는 화엄경의 일체 무해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구절을 따라 이름을 무해라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것이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울다가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자, 일단 무해라고 하는 무해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무해라고 하는 건 자유를 뜻한다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나무아미타불 나와 있어요. 나무아미타불은 우리가 아미타신앙, 그 다음에 정토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미타신앙, 정토종을 주장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교의 대중화를 얘기하는 거네요. 무해사상이나 나무아미타불, 정토종, 아미타신앙. 자,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인물은 원효죠, 뭐. 원효에 관해서 골라라. 자, 1번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었다. 여기다 쓸까요? 화엄일승 법계도는 의상.
자, 의상은 이런 화엄일승 법궤도를 통해서 화엄 사상도 물론 강조했지만 이제 전제의 왕권을 뒷받침하기도 하죠. 두 번째, 신문화쟁론을 지었다. 자, 신문화쟁론, 화쟁 들어가니까 원효의 화쟁 사상을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 진울은 고려 후기 진울. 교관겸수의 수행 방법을 내세웠다. 교관겸수, 여기 사람은 의천, 고려 전기, 고려 중기죠. 좀 정확히 표현하면. 자,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가장 옳은 것은 원효 2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38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으로 갑시다. 어디까지? 자, 39번. 자, 삼국사기 불교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구려의 보덕은 도교에 밀려 불교가 쇠퇴함을 개탄하였고 후에 열반종을 개창하였다. 자, 보덕의 열반종 1번 맞는 설명이네요. 자, 연개소문이 귀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귀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 불교를 탄압하게 되죠. 그리고 도교를 장려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이거에 반발하게 된 보덕은 백제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보덕은 열반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을 하게 돼요. 자, 연개소문이 귀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불교를 탄압하고 도교를 장려하자. 자, 보덕은 이거에 열받아서, 도교 장려하는 것에 열받아서 백제로 내려가서 열반종이라고 하는 이 교종, 5교 중에 하나인 열반종을 개창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덕의 열반종 맞는 설명. 자, 그다음 2번. 백제에서는 계율종이 크게 성행하였는데 겸익이 대표적인 승려였다. 자, 율종인데 백제는 자, 근데 계율종이나 율종이나 똑같다. 그래서 율종이라고 해도 되고 계율종이라고 해도 되고 백제는 율종, 신라는 계율종. 물론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율종, 계율종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 자, 그러면 겸익이 대표적인 승려냐? 예. 겸익이 인도까지 갔다 와서 이런 인도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불법을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요 계율종, 율종 확립에 성립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겸익이죠. 겸익은 성왕 때, 성왕이라는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신라에서는 후국불교가 성행하였으나 밀교는 성행하지 못했다. 자, 밀교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약간 부처의 가르침을 이걸 주술적이고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밀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교라고 하는 게 7세기쯤에 우리나라에 전래가 돼서 8세기쯤에 막 유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밀교가 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밀교라고 하는 게 거기 보시면 밀교는 성행하지 못하였다. 아니다. 밀교가 유행했다. 밀교가 훨씬 더 약간 구복적인 성격이 강하고 민간신앙 같은 성격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밀교 같은 경우는 질병 치료나 자녀 출산 이런 걸 막 비는 게 보통 그런 거는 부처한테 잘 안 빌잖아요. 그런 건 이제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걸 막 빌고 좀 더 주술적이고 이런 거 가까운 종교. 불교인데 그쪽에 가까워요. 밀교. 밀교가 우리나라에서 8세기에 크게 유행을 하기도 한다. 자, 여기에서 밀교는 성행하지 못한 게 아니다. 8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3번이 틀린 설명이죠. 4번. 화랑은 미륵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는 미륵 하생신앙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화랑은 미륵의 현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즉 미륵이 내려온 거다. 그리고 여기서 미륵 하생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륵이 구원하러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는 거고 미륵 상생신앙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러 가는 거고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부처가 내려온다고 믿는 거는 미륵 하생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0번. 백제가 일본에 전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안무가 유학을 전해주었다. 예. 자, 고안무. 그 다음에 단양이. 자, 이 사람들이 6세기 무령왕 때 일본에 유학을 전해줘요.
단양이 고안무 무령왕 때, 6세기 무령왕 때 유학을 전해주죠. 자, 그 다음에 누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주었다. 이거 우리 알죠? 누리사치계는 6세기 성왕 때 불교를 전해주죠. 기억 1번, 2번 맞고요. 해관이 일본 삼론종의 시초가 되었다. 해관, 해량 다 고구려. 고구려 승려예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일본 삼론종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삼론종이 원래 어느 나라에서 유행한? 고구려에서 유행했잖아요. 당연히. 삼론종을 일본에 전해줬어? 당연히 고구려죠, 뭐. 그래서 7세기 삼론종을 전해줘. 해관. 자, 그다음에 아직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아직기. 자, 아직기는 4세기 근초고왕. 아직기가 그래서 태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가르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곧 나보다 더 훌륭한 백제인이 똑똑한 애가 올 거다. 왕인이었어요. 왕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는 지금 아직기잖아요. 아직기 다음에 왕인이 일본으로 가는데 아직기는 근초고왕이고 이 왕인은 이제 근수고왕. 요 아들, 근초고왕의 아들. 그때 일본으로 가서 유교를 전파한 사람이 왕인. 왕인은 이 왕인을 따로 모시는 신사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쉽게 말하면 유학의 신. 네, 그렇게 모셔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왕인, 왕인 박사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 볼까요? 중세로 넘어가 봅시다. 22페이지. 자, 41번 볼게요. 다음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는 그 운이 끝나고 도의가 땅에 떨어지자 온갖 도적들이 고슴도치의 털과 같이 일어났다. 가장 심한 애들이 나쁜 놈들이 기역과 니은이다. 기역은 신라 왕자이면서 신라를 원수로 여겨 반란을 일으켰다. 자, 신라 왕자 출신이면서 반란 일으켰다라고 했으니까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네. 누구 말하는 거예요? 궁예.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신라의 백성으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모반의 마음을 품고 도읍을 쳐들어가 임금과 신하배기를 짐승 죽이듯 풀베듯 하였다. 경의 왕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신라로 쳐들어가서 막 왕을 죽였어. 그러면 여기는 견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궁예나 견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사람은 천하에 극악한 사람이다. 기역은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고, 즉 왕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니은은 아들에게 화를 입었다. 즉 신검, 큰아들이 신검이었죠. 신검한테 쫓겨났고 그것은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흉악한 두 사람이 어찌 디귿에게 항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디귿을 위해 백성을 몰아다 준 사람일 뿐이다. 자, 결국에 디귿은 누구일까요? 왕건. 성공한 왕이 왕건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기역.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고 구관등제를 실시하였다. 자, 궁예의 후고구려에서 관청이 광평성. 우리 좀 전에 내봉성도 배웠죠. 그 다음에 구관등제를 실시했다. 광평성, 내봉성, 구관등제 이렇게. 자, 그래서 기역 맞는 설명이고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 광평성의 장군 이름이 장관, 광친해. 처음 들었죠, 여러분? 나 혼자만 재밌는 거구나. 난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한테 알려줘야지 생각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광친해.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연호를 무태, 수정만세, 정계, 천수. 아, 이런 게 제일 싫어. 연호. 자, 거기 보시면 연호를 계속 바꾸죠. 제가 약간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미친 사람 같다, 약간. 이렇게 뭔가를 자주 바꾸면 정상일 리가 없다. 자, 그러면 연호를 무태, 수덕만세, 정계. 자, 무태.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죠? 성책. 그 다음에 수덕만세, 정계.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천수는 이거는 고려 왕건. 고려 왕건의 연호가 천수고요.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성책이 지금 거기 빠져 있는 거죠.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알았어. 자, 정답은 2번. 니은이 아니고 기역의 2번이네요. 자, 그러면 2번이 틀린 설명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은 여기서 천수 알아두시면 되겠죠. 천수가 왕건의 연호구나. 천수. 자, 그 다음에 3번. 지배 세력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자 디귿에게 귀부하였다.
네, 뭐 당연히 견훤은 왕건한테 오죠. 4번 디귿 서남해를 지키는 군인 생활을 하다가 농민을 규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완산주를 도읍을 하였다. 예, 당연히. 자, 5번 디귿 기역의 신하로 있으면서 후백제의 나주를 점령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 왕건이 시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이런 공을 세웠기 때문이랬죠. 그래서 나주 점령, 후백제의 나주 점령이 있었죠. 자, 정답은 이 중에서 천수 기억해야 되니까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42번. 자, 다음은 고려시대 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옳은 것. 할아버지는 태조 왕건, 할머니는 경순왕의 큰아버지 김억렴의 딸, 아버지는 안종, 어머니는 경종의 비인 헌정왕후. 여기서 안종이라고 하는 왕은 사실 고려시대를 쭉 거슬러 보시면 없어요. 그런 왕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추대된 왕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왕 됐어. 그래서 나중에 나는 왕으로 추대가 됐어. 그 왕이 안종이에요. 안종이라는 왕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로 왕비했다. 사실 이 중에서 여러분 위에 두 줄은 모르더라도 밑에 두 줄은 알아야 돼요. 자,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목종이 쫓겨나고 현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상 8번째 왕인 현종. 그 다음에 현종이 지방제도 왕비, 오도양계를 완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42번에는 현종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현종 찾아봅시다. 기억. 별무반을 조직하고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숙종. 숙종이 별무반을 조직해놓고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동북구성은 예종이. 자, 그 다음에 국자감에 칠제를 설치하였다. 예종. 숙종 예종. 자, 그 다음에 칠대실록을 편찬하였다. 현종. 현종 때 칠대실록을 편찬했는데 왜냐하면 앞에 실록이 다 불타버려서 거란에 침입돼. 자, 그 다음에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대파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현종.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과 거란의 3차 침입이 둘 다 있었어요. 거란의 1차는 성종, 2, 3차는 현종.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차 때는 막 현종이 피난도 가고 기억나죠? 나주 피난.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 도병마사죠? 나, 식목도감, 다, 중추원, 라, 삼사. 자, 가는 법제와 격식을 다루었으며 법제와 격식을 다룬 건 식목도감이에요. 그러니까 나. 고려 후기에 도당으로 불렸다. 도당은 도평의사사를 얘기하고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며 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 독자적인 기구. 어느 나라를 모방한 게 아니고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다의 추신이, 추신은 추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의 추신이 합좌하였다. 맞아요. 합좌라는 게 합의기구라는 뜻이니까 요거 나오면 도병마사구나. 이렇게 알아두셔도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는 왕명출납과 군기의 업무를 담당했다. 자, 왕명출납은 중추원의 승선. 군기의 업무, 군사기밀이에요. 국가기밀. 이거는 추밀. 그래서 국가기밀을 담당했고. 자, 그 다음에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였다. 자, 이 중에서 백관을 규찰하는 관청은 어사대. 백관감찰, 탄핵, 어사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다와라는 당제를 모방하여 설치하였고, 자, 다와라는 중추원과 3사, 송나라를 모방한 거예요. 다와라는 송제 모방. 자, 그 다음에 당제를 모방한 거는 이거는 이성육부. 이성육부 체제는 당을 모방한 거죠. 자, 그래서 다와라는 당나라를 모방한 게 아니라 송나라를 모방했다. 자, 그래서 다 지금 고쳐봤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리고 대간. 대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낭사하고 어사대. 그래서 중앙정치 조직에서는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번. 안 돼. 45번까지 해야 돼. 할당량 채워야 돼요. 자, 44번. 고려시대 지방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도에 파견된 안찰사는 상설기관 없이 순회하며 수령을 감독하였다. 자,
안찰사는 상설기관이 없죠. 쉽게 말하면 도청이 없었어. 그리고 임기 6개월짜리 순찰직. 그쵸?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군사행정구역인 양계에 파견된 병마사는 안찰사보다 지위가 높았다. 자, 안찰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한 5에서 6품 정도, 그러니까 좀 낮아도 된다고 그랬죠. 임시직이니까. 그런데 병마사는 3에서 5품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품 정도도 임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주직,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병마사가 조금 더 급이 높다 이 말이죠. 자,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소는 특정 물품을 조달하는 특수행정구역이다. 네, 소에서 담당하는 건 수공업. 그러니까 특정 물품 조달. 맞고. 4번 외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자, 주연이 많아요? 속현이 많아요? 속현이. 주연은 한 100 몇십 개, 그 다음에 속현은 300 몇십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현이 훨씬 많다. 자, 그 다음에 4번 오도는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교주도. 자, 전라, 경상 빼고 나머지 3개 고려에만 있는 거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충청도는 들어가면 안 되죠. 알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 경상 빼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알아두시면 돼요. 정답은 5번. 충청도가 아니고 서해도로 바꿔야 되죠. 정답은 5번 찾으시면 되고. 자, 다음 밑줄 친 병난을 일으킨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임수릴의 왕이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어. 나에게 불평을 품은 나머지 당돌하게 병난을 일으켜 관원들을 잡아 가두면서 천계라고 하는 연호를 표방하고 군호를 충의라고 하였으며 공공연한 병조를 구합하여 서울을 침범하려 한다. 사변이 뜻밖이 발생하여 그 세력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빨리 김부식 네가 가서 막아라 그랬겠죠. 자, 45번에 여기서 병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는 무슨 난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묘청의 난. 자, 묘청의 난에서는 일단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가 일으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네요. 자, 연호는 일단 국호부터 할까요? 나라 이름은 대위국. 그 다음에 연호는 천계. 자, 그 다음에 거기 군대 이름도 나와 있었죠, 여러분. 군대 이름이 뭐였어요? 천견충이군. 그렇죠. 천견충이군. 자, 그 다음에 이미 궁궐은 지어놨다고 했죠. 그래서 궁궐은 요거보다 미리 완성이 됐긴 하는데 대화궁이었어요. 자, 그래서 대위국, 천계, 천견충이군, 대화궁. 자, 그러면 묘청의 난. 자, 그리고 이 묘청은 서경파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 서경파가 주장한 내용으로는 서경천도, 서경으로 천도하겠다는 건 풍수지리설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칭제, 건원,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쓰자. 이거는 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정벌,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을 다시 확고히 하자라는 거. 이런 거로 주장을 했죠. 자, 그럼 1번 옳은 것.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중방. 무신집권기에서 최씨 이전. 무신집권기 중에 최씨 이전 때 중방 중심 정치가 이루어지죠. 자, 웅천주를 기반으로, 이건 좀 체크해야 되겠네. 웅천주를 기반으로 반란 일으켰다. 자, 웅천주를 기반으로 반란 일으킨 사람이 김원창이에요, 여러분. 김원창의 난. 자, 김원창의 난은 아까 헌덕왕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김원창은 자기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반란. 자, 그러면 나라를 뭐라고 할까요? 국호를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자,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연호,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나라 이름은 장안으로 반란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김원창. 김원창, 헌덕왕까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웅천주는 웅주, 그러니까 어디 봐, 공주 지금으로 하면 웅천주. 그래서 신라, 하대, 헌덕왕 때 반란 일으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칭제 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예, 서경세력. 맞는 설명. 정답은 3번. 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인종을 감금했어. 왜? 반란 일으키려고. 이 사람이 인종 할아버지거든요. 외할아버지면서 인종의 장인어른이야. 이 사람 누굴까요? 이자경.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자, 여러분 4번에 인종을 감금했어. 죽이고 내가 왕 되려고. 나는 누군데? 인종의 장인어른. 누구냐면 이자겸. 이자겸의 난.
자, 그래서 4번은 이자겸의 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45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다음 주도 한 요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 풀어오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